2025년 5월 13일, 정말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서 뭐랄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소위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들이 나왔죠. 맞습니다. 정말 정치적 상식을 좀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전직 보수종진 의원의 아주 파격적인 유세 발언을 다루고 있고요. 그 발언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 보수 정치인의 핵심 지지 그룹, 그분들이 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섰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움직임들, 이게 그냥 선거철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우리가 알던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 이걸 예고하는 걸까요? 정말 질문을 던져볼 만한 지점이죠. 그렇죠. 이 복잡한 상황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 3선 의원까지 지낸 권오을 씨 이야기입니다. 권오을 전 의원. 네,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 이력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통합문두당에서 시작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맞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또 바른정당 창당에도 참여했었고요. 정말 뭐랄까 보수 정치사의 산증인 같은 분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정치 역정 자체가 한국 현대 정치사의 단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권 위원장이 5월 13일 이재명 후보의 경북 구미 유세에서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 누구 찍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 이랬다는 거죠. 허허. 심지어 유경수 여사는 당당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미치지 않으면 당선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니까 정말 파격적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구미라는 장소,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니까요. 네, 그런 곳에서 그것도 보수 정당의 핵심에 있던 분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뭐랄까 계시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이건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 보기에도 좀 상당히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거의 주술적인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죠. 이런 방식이 과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특히 대구 경북, 소위 TK 지역의 마음에 어떻게 가다 할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반감만 살지. 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일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가볍게 보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반감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 후보의 당시 행보와 연결해 보면 그날 구미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포항, 울산 이런 과거 산업화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쭉 돌았거든요. 그런 동선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국민 통합하고 균형 발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보수 진영 안에 좀 균열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험지인 미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든 좀 공략해 보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후보가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고요. 네, 그런 전략적 포석은 이해가 됩니다. 통합 행보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권 위원장의 저 발언 방식은 글쎄요, 그 전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논란만 키울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지지자 모임 홍3호가 집단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소식이었죠. 네, 영상 속 홍3호 관계자 발언이 상당히 인상 깊던데요. 들어보면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돕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가치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진정한 보수 가치를 내세우는군요. 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랑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당이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요. 상당히 강한 톤이네요. 그렇죠. 만약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정의라는 단어를 새로 써야 할 것이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권오을 위원장 사례하고는 또 결이 좀 다르네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홍사모의 경우는 특정 인물의 감성적인 호소나 계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수 가치, 정의 이런 이념적인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명분이 다르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정치적 구심점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정계 은퇴하고 탈당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기들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를 본다. 네, 오히려 통합을 내건 이재명 후보가 그 가치를 실현해줄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지하고 압도적 승리를 돕는 게 자신들의 가치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와, 그러니까 한쪽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적인 메시지를 근거로 들고 다른 한쪽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근거로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모아진 거네요. 참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이 말하는 진정한 보수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그게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질문이요. 아,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선거 전략 이걸 넘어서 현재 한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재편 움직임 이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랑 그 비상계엄 사태 나는 큰 사건 이후에 그렇죠. 그 거대한 사건들 이후에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권오을 위원장 방식도 홍사모 방식도 그 표현 중 하나일 수 있고요. 정말 그렇네요. 두 사례 모두 과거에는 보수 진영에 몸담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그럼 이 현상들을 저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측의 외연 확장 전략,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구호가 일정 부분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어쩌면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요? 네.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상징, 박정희라는 상징을 빌려서라도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기존 보수 정당을 가짜 보수로 규정하면서 이념적 정통성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수라는 이름표 아래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같은 특정 지역의 표심도 이제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TK 민심의 변화 가능성.